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만 오늘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누구나 한 번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은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환자분들이 무섭고 긴장하고 하니까 눈이 자꾸 이렇게 감으려 그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카메라부터. 선생님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오늘 촬영 왔잖아요. 쉬는 날인데 오늘 너무 춥다. 선생님 제가 너무 급해서 찾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자꾸 눈앞이 뿌옇다고 하시는데 네. 이거 어떤 증상이 있는 건가요? 연세가 지금 거의 환갑 정도 되셨어요. 뭐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백내장이고요. 다른 건 검사해봐야 알겠는데 오늘 백내장 한번 알아볼까요? 가시죠. 그 백내장이랑 녹내장은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가끔 어르신들이 이제 진료 오시면 백내장, 녹내장 이름이 비슷하다, 같은 뭐 질병 아니냐 이러면서 헷갈려들 하시는데 사실 둘은 전혀 다른 질병이고요.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눈 안에 있는 이런 안경알 같은 렌즈가 들어있는데 얘가 뿌옇게 변하는 게 백내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노화성 질병이고,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고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 눈이랑 뇌랑 연결해주는 시신경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는 질병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질병이에요. 그럼 먼저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안경알 같은 렌즈가 우리 눈 안에는 들어있고, 얘가 뭐 자외선을 많이 쐬거나 나이가 먹으면서 뿌옇게 변하는 게 백내장이라는 질병이에요. 이렇게 렌즈가 주위가 뿌옇게 변하는 걸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갈색 자체로 색깔이 변하는 게 백내장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뿌옇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할 때 우리 안경 낀 사람이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들어가면 안경에 김설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눈 렌즈가 뿌옇게 영구적으로 되는 게 백내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백내장이 생기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뭐 시력 저하도 있을 수 있고, 빛번짐이 있을 수도 있고, 단한 복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눈부신 빛번짐은 주로 야간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아니면 신호등 같이 밝은 거를 보면 느끼게 되는데, 백내장은 수정체 렌즈를 혼탁 뿌옇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갈색처럼 심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빛이 들어가다가 통과를 못하고 다 주변으로 산란이 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 곳으로 빛이 뭉치는 게 아니라 다 퍼지기 때문에 빛번짐을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백내장이 이제 갈색이 될 수도 있고 흰색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마다 생긴 게 다 다른 것처럼 백내장도 생기는 체질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변부터 이제 흰색으로 뿌옇게 혼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앙 햅 부분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그 백내장은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되는 건가요? 전 주로 환자분들에게 백내장은 모든 사람에게 다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노화 때문에 생긴다라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40대에는 10%, 50대에는 30%, 60대에는 70% 이렇게 발생률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너무 드라마틱하죠. 그러면 나이, 노화가 가장 큰 원인, 리스크 팩터가 될 것이고, 누구나 한 번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은 수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백내장은 수술하면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백내장이라는 건 노화, 나이가 먹는 게 가장 큰 위험 인자기는 한데, 보통 우리 야외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외선 차단이 조금 덜 되기 때문에 백내장의 자외선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먼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고, 우리 뭐 외국 같은 데 가면 겨울에 선글라스 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면 눈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우리가 눈을 많이 비비는 환자도 백내장이 더 빨리 생겨요. 그게 어떤 이유냐면은 눈에 충격이 가해져서 외부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에도 백내장이 생겨지는 거랑 같은 이유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은 백내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힘 자체를 가해주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눈 안쪽에 포도막염이라는 염증 같은 게 생겨도 백내장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중요한 거, 우리가 뭐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하면 사실 충혈도 많이 좋아지고 눈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눈의 압력을 올릴 뿐만 아니라 장기 사용은 백내장을 빨리 만들고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테로이드 안약은 최소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백내장은 수술밖에 치료가 없는 건가요? 주변에 보면 백내장 치료 안약이라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뭐 백내장은 한 번 생기면은 사실 그 어떤 약을 넣더라도 좋아지진 않거든요. 이 백내장 치료 안약이라는 거는 결국 백내장은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그 나빠지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안약이 되겠어요.
대표적인 제품이 산텐의 가리유니이고 피레녹신 성분님이 하루에 4번을 점원하게 돼 있거든요. 백내장 치료 안약은 사실 원장님마다 선호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최대한 끌어보자 해서 이런 가리유니 같은 백내장 치료 안약을 처방하는 원장님들도 있고, 저 같은 케이스는 누구든 언제든 수술은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안약을 넣는다고 뭐 치료과가 드라마틱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약을 사용하지 말고 수술을 하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백내장을 만약에 수술한다 하면은 부작용은 없나요? 부작용 없는 수술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은 크게 4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안구 건조증이에요. 사실 이거는 백내장 수술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라식, 라섹, 스마일, 즉 각막을 건드리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안구 건조증은 많이들 발생하거든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 대략 40%에서 60%의 환자들이 건조증을 느끼기는 해요. 대부분 6개월 안에 좋아지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했을 경우 안구 건조증이 유발되는 이유는 수술을 하게 되면 각막의 신경세포에 손상을 일으켜가지고 눈물 분비량을 좀 줄이거든요. 그래서 건조증 유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백내장 수술 자체가 염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으로 초반에 조금 불편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받은 분들은 수술 후에 꼭 건조증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빗번짐이 있겠어요. 많이들 불편해하시는데요. 특히 이 빗번짐은 야간에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게 야간에 신호등을 보면 달물이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빛이 이렇게 뻗쳐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빗번짐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먼저 가장 흔한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안구 건조증이에요.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 눈무침이 깨져버리면서 그것 때문에 빗번짐이 발생하거든요. 이 경우는 보통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좋아져요. 안구 건조증이 좋아지면서. 단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인공수정체에 의해서 빗번짐이 발생하는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이게 먼 곳만 잘 볼 수 있는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경우에는 빗번짐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안수술이라고 알고 있는 다초점 렌즈,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는 렌즈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빗번짐이 그래도 조금은 나타나며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세 번째 부작용은 바로 비문증이 되겠어요. 비문증이 뭐냐면은 실제로 앞에 날파리가 없는데 본인은 시야에 날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비문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간혹가다서 열에 한두 명은 백내장 수술 후에 날파리 같은 게 날아다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비문증은 크게 2가지의 원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원래 비문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날파리가 떠다니는 게 자기는 느끼고 있었을 텐데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못 느낀 거예요, 그거를. 근데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시력이 확 좋아지니까 그제서 이제 날파리 떠다니는 게 보이는 거죠. 이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두 번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눈에 물리적인 힘을 계속 가하잖아요. 계속 물로 씻어내기도 하고 장비를 눈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때 유리체에 영향을 줘서 유리체의 혼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게 비문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사실 2가지 모두 다 경과관찰이 답이에요. 실제로 망막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냥 시간 주고 지켜보면 대부분이 좋아지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백내장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바로 안검하수예요. 안검하수가 무엇이냐? 이게 눈에 최대한 힘을 줘도 써도 눈꺼풀이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게 안검하수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백내장 수술할 때는 눈을 억지로 벌려놓는 기구를 집어넣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환자분들이 무섭고 긴장하고 하니까 눈을 자꾸 이렇게 감으려 그래요. 감으려는 힘과 눈을 벌리려는 힘, 이것 때문에 근육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손상이 된 게 바로 안검하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통 6개월 이내에 자동적으로 회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한데요. 진짜 100에 1명? 200에 1명 정도는 가끔 안검하수가 영구적으로 호전되지 않아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백내장 수술 후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안약도 잘 넣어야 되고 하는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만 오늘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수하잖아요. 백내장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은 눈 주변으로
또한 세수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클렌징 티슈로 눈 주변만 닦아주시는 거지 눈에 물기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2.5mm 정도의 절개창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 때문에 수술 후 일주일 동안은 좀 과장되게 말하면 눈 안과 밖이 연결돼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구멍이 뚫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세수하다 물이 들어가면 물이 자체가 무균이 아니잖아요. 균덩어리라고 심하게 말하면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 균이 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눈에 감염에 걸리고 안내염이라는 게 걸리고 그리고 실명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일주일째는 절대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자분들이 진짜 많이 놓치시는 건데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눈물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클렌징 티슈로 옆에 이렇게 대가지고 닦는 분들이 있어요. 하면 안 돼요. 이 클렌징 티슈로 물을 빨아내기도 하는데 그 동시에 티슈에 묻었던 균이 눈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눈에 안내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딱 났을 때 닦아내는 거는 눈 주변이 아니라 이렇게 뺨 주변에서 이런 데서 닦아내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있어요. 한 달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눈 비비는 행동은 절대 금기예요. 제가 일주일 차에는 세수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일주일이 지나면 눈 절개창 겉에는 살짝 아물거든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가 어느 정도 차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눈을 비비는 행동을 하면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게 다시 벌어져요, 상처가. 그래서 다시 눈 안과 밖이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절대 비비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엎드려서 자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엎드려서 자면 각막이 눌리기 때문에 상처가 다시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자는 행동도 하면 안 되겠어요. 공중 목욕탕, 사우나, 음주, 흡연은 모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조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중 목욕탕이나 사우나는 안 돼요. 눈을 건조시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편해하는 증상의 원인이 백내장인지 우선 확인을 받고 백내장이 많다면 우리가 안경 착용을 함으로써 지금 불편한 증상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좋아지면 안경을 단순하게 착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좋아지지 않는다면 수술 날짜를 자기의 생활 패턴과 직업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날짜를 잡으시면 되겠어요. 너무 빠른 수술도 좋지 않고요. 너무 늦은 수술도 수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수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안과 의사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